나는 오늘도 부엌 창문 앞에 서서 따뜻한 햇빛을 손끝으로 쓸어 올리며 지난 시간을 되짚는다. 내가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떨림과 그 아이가 사랑을 찾아 가정을 꾸릴 때의 기쁨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다. 하지만 세월은 언제나 부드럽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예민하게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내 사위와의 복잡한 감정들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 틀과 나의 기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품은 후회들이 얽혀가며 매일을 무겁게 한다. 사위는 처음 왔을 때 조심스러웠다. 그는 나를 존중하는 말투로 집안을 살피고 딸을 아끼는 모습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오래도록 엄마로서 딸을 지켜온 사람이다. 딸의 행복을 과잉보호하는 마음은 때때로 나를 까칠하게 만들었고 그 까칠함이 사위에게는 냉정함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시험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우리 집의 규칙과 관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불안해졌다. 그러나 그 불안의 뿌리는 단지 사위가 아닌 내 안의 상처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집안의 규범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말수가 적고 체면을 중시하고 서로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나는 그 틀 안에서 살아왔고 딸에게도 그 틀을 전하고자 했다. 사위는 그 틀을 다소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딸의 편에서 그를 다그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것은 내 다그침이 딸과 사위 사이에 골을 만들었고 그 골은 우리의 관계를 점점 미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는 종종 밤에 깨어나지 못한 잠을 헤매며 그 골을 메우려 애썼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우리 집의 일원으로 편히 숨 쉴 수 있을까? 나는 요리를 더 잘해보기도 하고 사위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내 행동의 배경에는 나도 모르는 자존심이 있었다. 누군가 내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 느끼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나는 때론 사사로운 규칙을 깎아 내리는 잔소리로 돌아섰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차이다. 사위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감정 표현에 솔직했고 가사나 돌봄의 분담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역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내게는 때로 무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속으로 그를 이해하려 했다. 세상은 변했고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나의 옛 가치와 그의 새로운 가치가 맞닿는 지점에서 생긴 마찰은 결국 딸을 힘들게 했다. 딸은 우리 사이를 잇기 위해 애썼고 그 때문에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해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분노가 교차했다. 왜 나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나는 오래된 틀을 고집했을까?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사위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는 침묵 속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두는 사람이었다. 일기에는 우리 집에 대한 친절한 관찰과 동시에 상처받은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보지 못한 순간들까지 살피고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이 그 글에서 절절히 느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가 나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평화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조용한 배려와 나의 고집스러운 규범 사이에 오해가 쌓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변하려 노력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택했고 나의 판단을 잠시 뒤로 미루는 연습을 했다. 사위와 딸이 함께 있는 시간을 일부러 줄였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옛 습관, 곧 습관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딸을 향해 품었던 과잉보호의 본능은 때때로 다시 튀어나왔고 그럴 때마다 나는 부끄러웠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면서도 나는 그 부끄러움을 딸과 사위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어린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장단점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사위는 꾸준히 딸을 존중하며 집안을 돌보았다. 그는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딸과 나눴다. 그 모습은 나에게 점점 온화함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동시에 나는 나의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미세한 두려움과 사랑의 복합적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가족의 균형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느 날 작은 다툼이 다시 불거졌을 때 나는 문득 오래전 내 어머니가 겪었던 고단함을 떠올렸다. 세대는 돌고 돈다는 말이 맞다. 나 또한 딸의 길을 묵묵히 지키며 때로는 불편한 선택을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든 순간 나의 분노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어떤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우리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의 웃음소리,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현실로 불러들이는 소리다. 나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내 안의 미안함과 함께 사위에게 건네고 싶은 고백 같은 것이다. 하지만 고백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는 그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손으로 무엇을 먼저 내밀어야 할까? 그 질문의 무게가 커질수록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그리고 문득 문 밖에서 들려온 작은 발자국 소리에 모든 생각이 멈춘다. 그 소리는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내 심장은 그 소리에 반응하며 나는 내일의 결정을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그 결정을 말로 꺼내기에는 아직 무언가 준비되지 않은 듯하다.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바람이 충돌하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나는 다음에 마주칠 때 다르게 할 것이라고. 나는 부엌 불을 끄고 오래된 사진첩을 무릎 위에 펼친다. 사진 속에는 웃음도 있고 어색한 표정도 있고 시간이 만든 주름들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나는 사진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때의 냄새와 소리들을 떠올린다. 그 기억들 사이로 사위의 얼굴이 자주 보인다. 처음엔 낯선 얼굴이었고 어느새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편안함으로 굳지 못한 채 작은 갈등의 조각들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 며칠 전 나는 사위가 선물한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식물의 새싹이 부드럽게 돋아나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내게 건넨 평범한 친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작은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된다는 말을 나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신뢰는 한두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불만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그 무게를 너무 늦게 내려놓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딸과 사위가 서로를 지키려는 방식이 충돌할 때였다. 나는 딸을 보호하려 했고 사위는 딸의 선택을 지지하려 했다. 그 사이에서 딸은 균형을 잡으려 애썼고 결국 지쳐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내 자존심과 내 사랑이 동일선상에 섰을 때 나는 종종 사랑을 잘못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억누르거나 편견으로 판단의 관계의 가능성을 좁혀버린 적이 많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으려 한다. 과거에 나는 늘 옳다고 믿었고 그것이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것은 보름만으로 가정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상대방의 실수와 다름을 수용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쉴 공간을 얻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잃기 전에 나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내가 내려놓으려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습관. 그것은 돌봄으로 포장된 통제였다. 사위가 딸을 다르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덜한 것은 아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방식에 담긴 진심을 더 자주, 더 의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작은 행동들, 아침에 잔잔히 한 잔의 차를 준비해둔 일, 누구보다 세심하게 집안을 살핀 일, 내가 놓친 손주 돌봄의 어설픔을 조용히 보완해준 일, 이 모든 것이 그의 말보다 큰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을 것은 자존심이다. 내가 옳다는 감정은 때로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든다.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소한 오해를 키운 것은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사위가 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변화는 오지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감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어느 주말, 우리는 작은 다툼을 겪었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위는 무심코 던진 말로 상처를 주고 나는 그 말에 과민 반응했다. 그 순간 내 안의 예전 상처들이 다시 일어났다. 나는 스스로를 질책했다. 왜 아직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라고. 하지만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나는 그 밤 긴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내가 그동안 느꼈던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를 건네지 않았지만 쓰는 행위 자체가 나를 조금은 가벼워지게 만들었다. 사위는 말수가 적지만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의 침묵은 때론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이제 나는 그 침묵을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침묵은 또한 관찰이고 숙고이며 배려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니 그 침묵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안고 있는지, 어떤 불안과 기대를 품고 사는지 상상해 보았다. 그 상상 속에서 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 자주 발견했다. 최근에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바꾸었다. 나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고 손주의 작은 선택을 존중해 주려고 한다. 그 선택 속에서 손주의 자존감이 자란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손주와의 시간은 나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안의 긴장을 순간적으로 녹여주었고 나는 그 순간들에 감사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아침 식탁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가 있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기도 한다. 나는 그 순간마다 숨을 고르고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박자 늦춰 생각하려 애쓴다. 그 노력은 때로 작은 승리를 안겨준다. 사위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아준 적이 있었고 그 손의 따스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맺지 않으려 한다. 아직 말하지 못한 고백이 있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에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다가갈지, 어떤 방식으로 사위와 진정한 신뢰를 쌓을지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은 단순한 선물이나 한마디 사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갈 약속이다. 이제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린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들은 나에게 묘한 용기를 준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일 아침 어떤 작은 행동으로 이 가족에게 다가갈지 이미 마음속에 몇 가지를 그려본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다. 마지막 결말은 아직 남아있고 나는 그 결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오늘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집안은 아직 고요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사위가 좋아하는 차를 끓였다. 김이 오르는 잔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마음속으로 짧게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다. 사위가 식탁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웃으며 인사했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다만 눈빛 하나로
그동안의 오해와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길고 따뜻했다. 그날 하루 나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작은 행동들을 눈으로 담았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딸을 향한 짧은 시선, 그리고 나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 그 모든 것이 내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저녁이 되어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해란 완전한 동의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것을. 나의 사랑도 그의 사랑도 모두 진심이었다. 단지 표현의 언어가 달랐을 뿐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화가 조용히 피어올랐다.